중국 최고의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당태종. 그는 당나라 건국의 제1의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나라 최고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황제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현모문의 변입니다. 현모문의 변이란 626년 음력으로 6월 4일 날 이세민이 두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였던 황제를 협박해서 황제의 자리를 탈취했던 쿠데타를 말합니다. 수희 황제가 폭정을 저지르게 되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당시 태원 유수로 있었던 이세민의 아버지였던 이연도 같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 이세민입니다. 수희 황제는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살수대첩에서 참패했던 수나라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폭군이었죠. 한편 이세민의 공이 클수록 불안해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태자 이건성과 제왕 이원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민의 형제였습니다. 태자 이건성은 형이었고 이원길은 동생이었습니다. 한편 태자 이건성에 참모했던 위증은 이세민이 야심이 크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로서 그를 제거해야 한다 하고 태자 이건성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이건성은 당고조 이연의 후궁이었던 윤덕비를 움직여서 이세민이 천명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이연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였던 이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해서 이세민을 꾸중을 합니다. 그렇게 태자와 이원길은 당고조 이연과 이세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세민의 핵심 참모였던 방현령과 뒤여회를 이세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연금시켜가지고 이세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이세민의 뛰어난 장수였던 울지 경덕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세민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민은 여러 차례 그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동돌궐이 당나라를 침범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이세민이 아니라 이원길에게 군대를 주어서 동돌궐을 정벌하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길을 사령관으로 해서 동돌궐을 공격하도록 하면서 이세민의 부하들을 이원길에게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지 경덕 등의 이세민의 핵심 장수들을 이원길이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화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세민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이세민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먼저 태자와 이원길을 처단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자신의 친형제인 그들을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완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세민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떠나겠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세민은 그러면 점을 치겠다, 거북점을 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거북점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공근이라는 인물이 그 거북점을 치는 자리에 들어와서 점이라는 것은 앞날을 모를 때 치는 것이 점인데 지금 모든 상황이 분명한데 지금 무슨 점을 치려고 합니까? 만약에 점괘가 안 좋게 나오면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죽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거북점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세민도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세민은 626년에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세민은 쿠데타 전날에 당고조 이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태자와 이원길이가 후궁과 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고조는 내일 너희 형제들을 불러서 진상을 조사하겠다 하면서 이세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태자 이건성과 제왕 이원길은 황제의 호출을 받고서 급히 태국궁의 북문인 현모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왔던 정예 병사 2000명은 현모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궁 밖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모문의 수비대장은 상하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태자인 이건성의 신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미리 상하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하를 매수해서 현무문 안쪽에다가 자신의 장수들과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태자 이건성과 제왕 이원길의 부하들은 현무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자 이건성은 현무문을 지키는 장수가 자신의 신복 부하라는 것만 믿고 현무문으로 별 걱정 없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이건성과 이원길은 이모전에 이르렀을 때 이세민이 부하 장수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세민을 본 이원길은 깜짝 놀라서 이세민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이 활을 겨누어서 단 한 번의 화살로 태자 이건성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후 무언가에 깜짝 놀랐던 이세민의 말이 습속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갔는데 그때 나무가지에 걸려서 이세민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마를 하니까 이원길이가 쫓아와서 화살로 이세민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이세민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마침 울지경덕이 이원길을 활로 쏘아서 이세민을 구합니다. 한편 현무문 밖에서 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설만철은 성안의 분위기가 이상하자 현무문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현무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치열한 격전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현무문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라리 진앙의 근거지인 진앙부를 치자 하면서 진앙부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앙부는 그 당시 별로 지키는 병사가 없었죠. 그때 마침 울지경덕이 이건성과 이원길의 목을 현무문에 내봅니다. 그걸 보고서 태자와 이원길의 부하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세민은 고조를 만나서 태자와 이원길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을 죽였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미 힘을 잃어버린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세민을 태자로 임명하고 그로부터 2달 후에 황제의 자리를 이세민에게 넘겨줍니다. 이세민은 이건성과 이원길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후한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천명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고조에게 참소했던 윤덕비도 처형합니다. 현무문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태자 이건성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왕 이세민은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왕 이원길은 23살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형제였죠. 근데 권력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세민은 태자 이건성의 참모로서 자신을 죽이도록 주장했었던 위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에게 너는 왜 우리 형제 사이를 이간해서 나를 죽이도록 부추겼는가 하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위증은 만약에 태자께서 나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참혹한 일은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곧 위증이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다들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민은 위증의 말을 듣고서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황제의 잘못을 간하는 간이대부에 임명해서 측근으로 기용하였습니다. 이후에 위증은 이세민에게 좋은 충고를 많이 해서 이세민이 좋은 정치를 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관의 치세라고 하는 당나라 최고의 치세를 이루었던 당태종 이세민에게 현무문의 변, 즉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던 현무문에서의 쿠데타는 뛰어난 황제로 추앙받는 그에게는 최고의 오점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